부산 재래시장에 검은 고급차들이 줄지어 서더니 화려한 중년 여인 강미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2살 지연은 배고픔에 지쳐 떡집 앞에 웅크린 채 그 낯선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이 상인들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을 때 햇빛에 반짝이는 목걸이가 지연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어허,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지연이 깜짝 놀라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엄마 시신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연의 절규 같은 외침에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감추려 했어요. 저 아이, 당장 데려가세요. 미정이 경호원에게 차갑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저 목걸이 정말 우리 엄마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어요. 미정이 차에 올라타며 지연을 바라본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와 사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모두가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부산의 한 재래시장, 오후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늦가을이었죠. 시장 한복판, 떡집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작은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지연이었어요. 지연의 작은 손은 찬 바닥을 짚고 있었고 그 손끝은 이미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떡집 진열대에 놓인 하얀 백설기 한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지연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어요. 3달 전 엄마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후부터 지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외면했고 지연은 거리로 내몰렸어요. 매일같이 시장을 떠돌며 생존을 위해 애써왔지만 오늘따라 배고픔이 유독 심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몸에서 열량이 더 많이 소모되었고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아줌마,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떡집 사장을 불렀습니다. 제발 조금만 주세요. 정말 작은 조각이라도 괜찮아요. 떡집 사장은 지연을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이, 또 왔네? 돈도 없으면서 왜 자꾸 여기서 얼쩡거려? 다른 데 가서 구걸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더 큰 고통이었거든요. 아줌마, 저 정말 배고파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게 내가 알 바야? 부모는 뭐 하고 있길래 이런 꼴이 됐어? 사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엄마의 죽음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도 지연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연을 지나쳐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삶에 바빴거든요. 지연은 언제나처럼 작은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배고파요.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미역국이 그리워요. 지연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 텐데. 엄마와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김치찌개, 함께 보던 저녁 드라마,
잠들기 전 들려주던 자장가까지 모든 것이 꿈 같은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엄마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그 예쁜 목걸이가 생각났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밤은 또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지연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강하니까.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지연은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튀김집 할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얘야, 이거라도 먹어. 할머니는 작은 봉지를 지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차가워진 야채 튀김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얘야, 너 혼자서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고요. 할머니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거든. 지연은 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가웠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배고픔이 조금씩 달래지면서 마음에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적막해졌습니다. 지연은 한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엄마가 입어주던 따뜻한 스웨터가 그리웠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느꼈던 안전함이 간절했어요. 지연은 엄마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했던 그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아침에 해주던 달걀 후라이, 함께 본 아침 뉴스, 나들이 갈 계획을 세우며 웃던 모습까지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지연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충분히 강한 아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엄마,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엄마같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은 하루가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어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지연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에 대한 사랑이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지연을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연을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시장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지연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튀김집 할머니가 주신 음식 덕분에 조금은 기운을 차렸지만 여전히 배고픔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로 화려한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명품 코트를 걸친 여인은 시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재벌그룹 대성종합건설 회장의 부인 강미정이었어요. 미정은 자선행사를 위해 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따라왔고 미정은 능숙하게 웃음을 지으며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서 정말 기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미정을 멀리서 바라보며 신기해했어요. 저런 화려한 사람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정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주고 기자들의 사진 촬영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올 때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그 뒤를 따라갔어요. 뭔가에 이끌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이 한 상점 앞에서 멈춰서며 목을 살짝 움직였을 때 지연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어요. 미정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며 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지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할머니도 이거 있네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연을 바라봤지만 지연의 시선은 오직 그 목걸이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작고 정교하게 세공된 하트 모양의 펜던트, 그 안에 새겨진 작은 꽃무늬까지 모든 것이 엄마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자신의 목걸이에 박혀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뭐야, 저 아이는? 미정은 경호원에게 속삭였지만 지연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그건 엄마 시신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췄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미정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 목걸이요. 우리 엄마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시신에서 사라진 바로 그 목걸이라고요. 지연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 사실인가? 설마 그럴 리가. 사람들의 시선이 미정과 지연 사이를 오갔어요. 미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착각하는 것 같네요. 이건 제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데요. 미정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엄마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거든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작은 꽃무늬도 똑같고 펜던트 뒤쪽에 작은 흠집도 있을 거예요. 지연의 자세한 설명에 미정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흠집은 정말로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고 미정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경호원들, 저 아이를 좀. 미정이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발 그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그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유품이에요.
엄마의 마지막 기억이라고요.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시장 사람들도 동정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재벌 부인이 그런 목걸이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미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미정은 허겁지겁 목걸이를 옷 안으로 감추며 뒤돌아섰어요. 저 아이, 당장 데려가세요. 미정의 속삭임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저 목걸이 정말 우리 엄마 거예요. 지연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미정은 이미 차량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지만 아무도 섣불리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미정이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지연을 바라본 그 눈빛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차량들이 사라진 후 시장은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그 목걸이는 엄마의 것이었는데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미정이 탄 검은 승용차는 부산 시내를 빠져나와 해운대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정은 계속해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아까 그 소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시신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대성종합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강 회장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미정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강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요즘 회사 일로도 바쁜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 소녀가 목걸이에 대해 아는 것들이 너무 정확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 아이가 정말로 이수진의 딸일까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자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수진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벌써 세상에 나타날 줄은 몰랐군요. 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은 목걸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사무실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 아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 회장은 목걸이를 집어들며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수진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그 목걸이, 마지막 만남에서도 그는 이 목걸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죽던 날 밤 당신이 이걸 가져왔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강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가 손을 쓴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강 회장의 비서가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보고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실장을 불러들이라고 했어요. 최 실장은 회사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강 회장의 각종 뒷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 소녀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이름은 이지현, 올해 12살입니다. 어머니 이수진이 석 달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혼자 살고 있어요. 미정과 강 회장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역시 이수진의 딸이 맞았어요. 현재 친척들이 모두 외면해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끔 음식을 주는 정도로 연명하고 있어요. 최 실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목걸이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펜던트 뒤쪽의 흠집까지 정확히 묘사했거든요. 강 회장은 템플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12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거든요.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세요.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강 회장의 지시에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 아이가 계속 그 목걸이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미정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고, 혹시 누군가 그 장면을 촬영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강 회장도 그 점이 걱정되었어요. 최 실장, 오늘 현장에 있던 기자들 명단을 파악해서 혹시 문제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을 제대로 촬영한 기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부인께서 상인들과 악수하시는 장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최 실장의 보고에 두 사람은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연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 주변에 사람을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하세요. 혹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강 회장의 지시에 최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이 목걸이 때문에 이수진과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아닐까요? 미정의 질문에 강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막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이수진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죽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내 딸이 있으니까. 그때는 단순한 허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로 딸이 있었고 그 아이가 진실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은 시장 한편의 빈 박스 위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 본 그 목걸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엄마의 것이 맞는데 왜 그 부유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지연은 뒤척이며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박 할아버지를 찾아가렴. 시장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 말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박 할아버지를 찾아보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연은 시장 뒤편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박노인을 찾았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박노인은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지현이에요. 이수진의 딸이에요. 지연의 말을 듣고 박노인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 지연이구나. 많이 컸네.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 어머니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 박노인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연은 시장에서 본 목걸이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노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 목걸이를 강미정이 하고 있었다고?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분명히 우리 엄마 목걸이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박노인은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박노인은 주변을 살핀 후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거기서 모든 얘기를 해줄게. 두 사람은 시장을 벗어나 달동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박노인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박노인은 지연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사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대성종합건설에서 일했었단다. 강 회장 집에서 하인으로 말이야. 박노인의 고백에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강미정의 관계를 알고 있지. 박노인은 찬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렴. 박노인이 꺼낸 사진 한 장을 보고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있었고 엄마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옆에는 젊은 시절의 강미정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강 회장이야. 지금의 대성종합건설 회장 말이다. 박노인의 대답에 지연은 더욱 놀랐어요. 그럼 엄마가 그 사람들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 이수진과 강 회장은 연인 사이였어. 하지만 강 회장은 집안의 압력 때문에 미정과 결혼해야 했지. 충격적인 사실에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진을 매우 질투했단다. 특히 수진이 강 회장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박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그 아이인가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 지연아. 너는 강 회장의 딸이야. 박노인의 말에 지연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 재벌가의 딸이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너의 존재를 부인했고 수지는 혼자 너를 키워야 했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지는 그 목걸이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거야. 그건 강 회장이 처음으로 선물한 거였거든.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사고가 아니야, 지연아. 박노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강 회장과 미정이 자신을 없애려 한다고 말이야. 박노인은 서류 몇 장을 지연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수진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맡긴 거야. 강 회장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지. 그 목걸이는 수진이 죽은 후 시신에서 사라졌어. 미정이 가져간 거야. 박노인의 말에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엄마의 것을 가져간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지. 그 목걸이 뒷면에는 강 회장이 새긴 글씨가 있거든. 수진에게 한 약속의 말이 말이야. 박노인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목걸이를 버리지 못했어. 너무 예뻤거든.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엄마를 죽인 건 정말. 그래, 지연아. 강 회장과 미정이 너희 어머니를 죽인 거야. 박노인의 확언에 지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미 너를 주시하고 있을 거다.
박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전 복수할 거예요. 엄마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지연의 다짐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는 안 돼, 지연아. 대신 진실을 밝혀야 해. 그게 수진이 바라던 거야. 박노인은 지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한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박노인의 집을 나선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엄마가 살해당했다는 진실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은 시장으로 돌아가며 박노인이 준 자료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반드시 복수해 드릴게요.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지연이 평소처럼 시장 한편에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대성종합건설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지연 맞지? 남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들의 표정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거든요. 우리와 함께 가자.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다. 다른 남자가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어디도 안 가요. 지연이 거부하자 남자들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한 남자가 지연에게 다가왔고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연의 외침이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시장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지연은 이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석구석을 다 외워두었거든요. 남자들도 뒤쫓아왔지만 지연만큼 빠르지는 못했어요.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박노인의 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연이 박노인의 집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지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간 지연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연은 박노인에게 달려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박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지연아, 너 여기 왜? 박노인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박노인은 힘겹게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왔어. 자료를 가져갔어. 박노인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박노인이 보여준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는 숨겨뒀어. 박노인이 힘겹게 말하며 벽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액자 뒤에. 지연은 박노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뒤에는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강 회장과 엄마가 함께 찍은 것이었고, 편지는 강 회장이 엄마에게 쓴 것 같았어요. 그걸 가져가. 그게 유일한 증거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지연은 박노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야 해요.
119에 신고할게요. 하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들이 또 올 거야. 너는 도망가야 해. 박노인이 지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지연을 쫓던 남자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기 불이 켜져 있네. 들어가 보자.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노인은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뒷문으로 도망가.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 박노인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고 증거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전 꼭 성공할 거예요. 엄마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지연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남자들이 앞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도망치며 지연은 박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입 다물고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어미처럼 된다. 분명 그 남자들이 박노인에게 한 말일 거예요.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에 이어 박노인까지 다치게 만든 그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지연은 박노인이 준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강 회장이 엄마에게 쓴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야. 이 목걸이가 우리 사랑의 증표가 되길 바라. 편지 마지막에는 강 회장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자신이 강 회장의 딸이라는 것과 엄마가 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엄마,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더 큰 위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강 회장과 미정이 지연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집을 빠져나온 지연은 부산 시내 한복판의 24시간 찜질방으로 피했습니다. 몇 천 원짜리 동전들을 모아 겨우 입장료를 낼 수 있었어요. 찜질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지연은 박노인이 숨겨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 회장이 엄마에게 쓴 편지,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지연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거든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랑을 버렸다. 누군가 펜으로 적어놓은 이 글씨는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지연은 엄마가 써둔 일기장을 자주 봤기 때문에 엄마의 글씨체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 사진에 이런 글을 적어둔 이유는 뭘까요? 지연은 사진을 뒤집어 보며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사진 모서리에서 또 다른 글씨를 발견했어요. 아주 작은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4일 해운대 그랜드 호텔. 지연은 계산해 봤어요. 자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찍은 것이군요.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을 다시 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강 회장과 엄마는 행복해 보였지만 미정의 표정은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해운대 그랜드 호텔을 검색해 봤습니다. 아직도 영업하고 있는 호텔이었어요. 혹시 그곳에 가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호텔에 가보기로 말이에요.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연은 조심스럽게 박노인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누군가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었어요.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박노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 도착한 지연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호텔이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지연은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995년에 이 호텔에서 일하신 분이 계신가요? 직원은 지연을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제 엄마에 대한 기억을 찾고 있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이분이 김 과장님이세요. 이 호텔에서 가장 오래 일하셨어요. 김 과장은 지연을 친근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그 옛날 얘기를 찾고 있니? 지연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사진이 1995년에 이 호텔에서 찍힌 건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김 과장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이 사람들. 기억나네. 김 과장의 반응에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떤 기억이에요? 이 여자분은 정말 예뻤어. 그런데 이상했던 게 이 남자분과 결혼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더라고. 김 과장이 강 회장과 미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 예쁜 여자분이 울면서 나갔던 게 기억나. 임신한 상태였는데 말이야. 김 과장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임신요? 응, 배가 조금 나와 있었거든. 그런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어. 김 과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신을 임신한 상태에서 강 회장에게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지연이 더 물어봤어요. 그날이 그 남자의 약혼식이었어. 이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거든. 김 과장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가 났었지. 약혼자인 이 여자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김 과장이 미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연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 그 예쁜 여자는 그날 이후로 다시 보지 못했어. 하지만 가끔 그 약혼한 여자가 와서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 김 과장의 말에 지연은 놀랐어요. 미정이 엄마를 계속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쯤이었나요? 몇 달 전이었나? 그때도 그 여자 사진을 들고 와서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 김 과장의 대답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미정이 엄마를 찾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했지. 오래전에 한 번 본 것 같다고 말이야. 지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미정이 엄마를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질투와 증오를 품고 있던 미정이 결국 엄마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김 과장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호텔을 나왔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미정이 이미 이 호텔에 사람을 보내 지연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연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연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돌아가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 호텔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는 대성종합건설의 대규모 자선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강 회장과 미정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대성종합건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연설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장 뒤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행사장 뒤편 직원 통로를 통해 몰래 들어왔어요. 며칠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곳에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손에는 박노인이 숨겨둔 편지와 사진, 그리고 호텔에서 들은 증언을 적어둔 메모가 들려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엄마와 박노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강 회장의 연설이 끝나갈 무렵 지연은 용기를 내어 무대 옆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지연을 발견했지만 어린 소녀라는 점 때문에 크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저기 아이가 왜 여기 있지? 경비원 중 한 명이 의아해했지만 지연은 이미 무대 가까이에 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침에 회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 회장과 미정도 깜짝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어요. 특히 미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목걸이 때문에 소동을 벌인 바로 그 소녀였거든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석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수진의 딸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마이크 때문에 회장 안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를 지연에게 향했어요. 강 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엄마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한 거예요. 지연의 폭탄 선언에 회장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인 사람은 바로 지연이 강 회장과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강 회장과 강미정입니다. 지연의 외침에 회장 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 웅성거렸어요. 이 목걸이를 보세요. 지연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강 회장이 제 엄마에게 준 목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강미정이 차고 있어요. 왜 제 엄마가 죽은 후에 그 목걸이가 저 사람 목에 걸려 있는 거죠? 지연의 질문에 미정은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어요. 정말로 그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지연이 더 빨랐습니다. 이 편지를 봐요. 지연은 강 회장이 엄마에게 쓴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에 강 회장의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 회장의 딸이라는 것도 적혀 있어요. 지연의 말에 회장 안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거짓말이야. 미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며칠 전에 시장에서 제가 목걸이 얘기를 하자 그렇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왜 박할아버지를 다치게 했어요? 지연의 추궁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해운대 그랜드 호텔 김 과장님도 증언해 주실 거예요. 1995년에 엄마가 임신한 상태로 강 회장의 약혼식에 나타났던 일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강미정이 그 호텔에 와서 엄마를 찾아다녔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건 오해입니다. 그 아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지연은 강 회장, 엄마 미정이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 사진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미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지연은 사진 뒷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엄마가 쓴 글이 있어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사랑을 버렸다라고 적혀 있어요. 회장 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느라 시끄러웠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 정말로 그 여성과 관계가 있었습니까? 부인께서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 회장과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회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경찰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제 엄마를 죽였어요. 지연이 경찰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 한순간에 세상에 드러나 버렸거든요. 지연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했고, 그 결과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선행 사장에서의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용기 있는 고발은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켰어요.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고, 대성종합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찰은 지연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박노인도 의식을 되찾아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어요. 그날 밤 강 회장의 부하들이 와서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박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과 미정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수진의 교통사고 현장을 재조사한 결과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어요. 특히 사고 당일 미정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의자 강미정은 20년간 피해자를 원망하며 살해를 계획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장 낭독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연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이 어색했지만 시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지연아, 정말 용감했구나. 내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 시설장 선생님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안전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와 박노인에 대한 그리움은 컸습니다. 한 달 후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미정은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이제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지연은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지연을 응원해온 시장 상인들과 시설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 회장이 남긴 비자금이 수백억 원에 달했고, 법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을 지연에게 상속하도록 판결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성과 엄마에 대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돈보다 엄마의 명예가 회복된 것이 더 기뻐요. 지연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완전히 회복되어 지연을 자주 만나러 왔습니다. 지연아,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박노인은 지연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지연도 박노인을 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엄마의 묘소를 찾아가 안부를 전했어요. 엄마,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한편 대성종합건설은 경영진 교체 후 회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연은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건 돈이 아니라 정이었어요. 저도 그 뜻을 따르고 싶어요. 지연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지연의 당찬 포부에 주변 사람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시설에서도 지연의 공부를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연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부부가 지연을 입양하고 싶다고 신청한 것이었어요. 이들은 지연의 사연을 알고 감동받아 가족으로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래? 예비 엄마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지연은 한참을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친엄마를 잊지 않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새 부모님은 이해한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 엄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실 거야. 지연은 드디어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봐 주었던 덕분이었어요. 1년 후 지연은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전교 1등을 차지한 지연은 변호사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가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가족의 사랑과 박노인의 격려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많이 성장했죠? 지연은 엄마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어느 봄날, 지연은 엄마의 묘소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울지 않을게요. 엄마의 진실이 나를 지켜줄 테니까요.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배고픔 속에서 시작된 눈물이 결국 세상을 바꿨네요. 지연의 미소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믿음이 지연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제 지연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